관련해서 네 분의 전문가 모시고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동우 전 월간조선 기자와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그리고 시사평론가 이동형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좀 취재기자 통해서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만 지금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 이 윤석열 여주시청장이죠. 교체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분은 검찰 내부에서 계속 정치적으로 한 라인을 타서 이 정치적 입장을 갖다가 밝혀오던 분입니다. 예. 작년 말에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난이라 해가지고 내부의 반발로 물러나게 될 때 본인이 임시 대변인을 자체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항명파동의 주역이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최동욱 총장이 집으로까지 불러서 격려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최동욱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등장했을 때 이분이 앞장서서 업무설과 기획서를 퍼뜨렸다라고 그렇게 지목된다고 방송에서 보도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최동욱 총장의 아주 오른팔이다라는 그런 분으로 보이는데요. 검찰 내부에도 보고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절차와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지시가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본인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었겠는가. 오히려 본인이 검찰 상층부에 서울 중앙지검 2차장이나 중앙지검장한테 보고를 하고 중앙지검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을 때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거나 어차피 이렇게 될 것 같았으면 그러거나 안 그러면 본인이 그래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외압 부분을 규명하기 훨씬 더 나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뭔 그렇게 중대사라고 지금 22,000건, 1,700건에서 22,000건 됐다니까 굉장히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트윗에 가면 즉 로봇이라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RT를 했다라는 걸 밝혀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내용 자체가 전부 대선의 개입에 관한 게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치적 홍보, 또 천안함이라든지 5.18에 대한 논란 이런 것까지 전부 뒤섞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이런 부분, 이분의 이런 행동 때문에 또 야당은 오늘부터 밤부터 장외로 나가게 되고 이것이 대선 개입에 관한 또 다른 시비를 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끝까지 규명을 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선 개입이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히 밝히고 이런 정치적인 검사의 행동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생각이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왜 다릅니까? 왜냐하면은 저는 윤석열 팀장 자체의 정치적인 것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논외로 하고 수사 지금 중입니다. 재판 중입니다. 그죠? 재판 중이고 수사 중이고. 새로운 사실 아까 22,000개라는 55,000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간에 국정원이 정치 이슈와 관련해서 이 정도의 리트윗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팀장이 지금 나와 있는 이 소식들을 보면은 상부에 보고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묵살됐다는 얘기도 있고 해본들 체포영장이라든지 또는 공소장 변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지고 마지막 작품을 위해서 공소장 변경 허가를 남기고 딴 거다. 라고 보면은 진실을 규명한 데서는 정말로 양심 있는 검사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양심 있는 검사다. 그럼요. 이건 뭐냐면 지금 만약에 이 사실을 갖다가 상부에 올려가지고 이전에 최동욱 총장 봐보세요. 올려가지고 그만해 그냥. 또는 그렇게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까지 필요가 있어? 무슨 세 명이 또 구속 기소야? 등등 말하면은 물러나야 할 판에 그러면은 아니다. 이거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공소장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만두겠다. 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 추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 추정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용기 있는 판사의 전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사의. 네, 검사의 전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추측과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엄연히 절차는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절차는 있죠. 그 절차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가 지금 두 가지예요. 황 소장은 말도 안 하고 했다고 했는데 상부에 얘기를 했는데 묵살당했다는 얘기 지금 방금 나오고 있어요. 묵살당했다. 그럼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아니고 묵살을 했는데 묵살했으니 보통 그만둬야 되는데 이게 그럴 수 없는 거다 하면서 직접 그냥 상부 지시를 이 윤 검사가 묵살한 거죠, 거꾸로. 아니요. 상부에서 체포영장이라든지 또는 이 구속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게 지시 아닙니까? 안 된다 하니까 이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전결로 책임을 처리하고 자기 나왔다는 얘기예요. 멋대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죠? 저는요 지금 방금 이런 보고를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을 친 건데 이게 별로 좀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특별수사팀입니다. 독자성이 있다고요.
왜 특별수사팀을 따로 만들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좌우가 없다고 보는데 수사 중인 검사를 보고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네.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지금 보도에 보면요. 남재준 국정원장이 경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임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또 특별수사팀이 자기들이 독자성을 가지고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런 거를 꼭 뭐 국정원장에 미리 알려야 된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습니다. 법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제가 떠나가지고 지금 이 최동욱 총장 문제랑 같이 맞물려서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면은 자신의 뭐라 그럴까 정통성. 정권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럴 전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차제 네. 이걸 다 털어버리고 가자고요. 예.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네. 근데 지금 보십시오. 네. 윤 팀장이 물러나니까 어제 재판했지 않습니까? 8차 공판. 8차 공판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뀐 검찰들이 뭐 어떻게 수사가 되는지 모르니까 제대로 되질 않고 오히려 판사한테 핀잔을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네. 이 기회에 확실히 이걸 털어서 이걸 지금 털지 못하면요. 앞으로도 지금 뭐 사이버 사령부 이야기도 나오고 네. 앞으로도 박근혜 정권 5년 동안 계속 이 문제는 불거질 것이다. 그냥 털고 가자. 이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는데 이제 어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저도 그 방송 중에 이 소식을 접해가지고 네. 이 전체 진상을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 앵커의 질문에 나는 현재 취재를 안 해서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그냥 유보 판단을 내렸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어제 밤에 이제 자료를 뒤져보고 또 법무부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통화를 해보고 나서 실체를 파악해 보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의 언론이 일단은 큰 반성을 해야 되겠다. 저같이 전직 기자가 불과 한 2시간 취재를 하니까 어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중파에서 그 다음 날에 이렇게 내보내는 멘트조차도 뭐 여당과 야당의 대립 사이에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이 분리돼 가지고 마치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연계된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실제는 보니까 이 그 윤 검사가 드러냈던 국정원 자료라는 것이 2011년 12월부터 시작된 겁니다. 2011년이면요 대선도 아니었고 이미 그때는 국정원 내부에서 이석기의 RO를 추적하고 있던 당시입니다. 예. 그리고 통진당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국정원은 통진당을 주로 해가지고 종북 세력을 추적하는 수사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심리전으로 그 트윗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했던 거죠. 네. 이 재밌는 것이 이 조사를 검찰이 언제 시작하느냐면 올해 2013년 6월 달에 이 윤 검사가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수사를 시작하고 난 뒤에 한 달 뒤입니다. 네. 2013년 7월 초에 통진당 대변인이 이걸 들고 나와서 발표했었죠. 기억나십니까? 국정원이 그 당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23만여 건의 댓글 중에서 통진당을 겨냥한 댓글이 전체의 10%나 된다. 민주당 댓글은 660건이고 민주당의 4배나 되는 댓글을 우리 통진당한테 겨냥했다. 이것이야말로 국정원이 네. 진보 정당을 압살하기 위한 공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무렵만 해도요. 통진당에서는 이게 국정원 대선 불복과 연결 지을 생각은 전혀 못했고 오직 자기들의 종북 세력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라고 압박을 느꼈던 그런 얘기예요. 네. 거꾸로 실토한 거죠. 예. 근데 이런 내용 자체를 보면은요, 불과 한 달 사이에 검찰이 수사하고 나서 한 달 뒤에 통진당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그 내용도 23만여 건의 댓글 중에서 그걸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약 5만여 건이 우리 통진당에 관한 거다. 통진당에서 무슨 놈의 이 전문 기능이 있어서 그 짧은 시간 내에 23만 건을 조사를 했겠습니까?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통진당한테 내준 거예요. 수사 자료를. 수사 기밀을 그때도 내주고 이번에도 또 이걸 가지고 애매하게
국민들의 불안하게 만들면서 마치 대선 불복에 연결됐던 국정원 댓글 사건과 연관지어진 것처럼 네. 그렇게 깨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 윤 검사 같은 경우는 최동욱 총장의 제2의 호위무사 같습니다. 네, 제가 그거 좀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댓글이 5만 5천 개니 또 그보다 숫자가 적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예. 있어요. 지난번에 보면 그 수십만 건이라 하다가 결국 대선하고 관련된 직접적으로 이 지지라든지 반대를 후보를 명시해서 한 거는 수십 건에 불과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명확한 거는 뭐 서너 건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이 댓글 안에 천안함, 5.18, 연평도, UAE 원전, IAEA, 4대강, 그다음에 종북 문제, 또 네. 통진당에 관한 문제 전부 다 뒤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국정원 직원들이 그 자동으로 보내는 프로그램, RT를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로봇이라 그러죠. 그 봇 기능을 가지고 RT 했다는 걸 트위터 본사에 보내가지고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 지금 강하게 밀어붙여서 기습적으로 해서 지금 5만 5천 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낱낱이 분해해가지고요. 대선과 관계 있는 게 몇 건이 있냐라고 이렇게 압축을 하면 그 중에서 정말 얼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권이 항상 해놓는 이야기가 뭡니까? 비사실 유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 이 세 사람이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그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집어넣는 순간 그 전에 이미 야권과 관련된 진보 매체 언론에 이 사실이 다 그렇죠. 퍼져가고 네.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합당한가? 왜 절차와 과정을 지키지 않고 아무리 본인이 생각하는데 그게 정의고 옳다고 하더라도 절차와 과정을 다 무시하고 하는 것이 정의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거죠. 이야기- 이 대목이, 그러니까 이 대목이 지금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젊은 팀장이 절차들을 밟아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층부에서 그게 존중이 된다고 얘기하면은 절차를 밟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해 보십시다. 만약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상부에 올렸는데 묵살됐다든지 하나, A. 또 B는 뭐냐면은 올려본들 반드시 묵살될 것이다. 내부적인 분위기가 이미 다음에 최동욱 다음에는 윤석열이다. 자기는 감을 잡고 난 다음에 이거는 올려본들 지금 자기가 수사해왔던 이 성과가 묵살될 것 같으니 그럴 바에는 내가 팀장이니까 팀장이 정결을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강행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진실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상부에서 맞습니다. 검찰 지도부가 네. 그동안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여야의 편이 아니에요. 검찰 사실의 입장에서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진실 놓고 봅시다. 예. 이 진실이 만약에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 예. 할 수 있는 검사의 판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는 포함문화 밟을 텐데 이 내용을 보고해서 밟는 것이 원칙인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정말 중요한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할 때는 진실편에 설 수 있는 거죠. 짧게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네. 사초 폐기 수사팀이 만일 말입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여야는 이제 뭐 NLL을 지킨다고 서로 간에 합의를 하고 이 국민 선언을 하는 걸로 끝내기로 하고 이랬을 때 검찰의 이 사초 폐기 수사팀장이 이건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해서 만약에 친노 핵심 정치인들을 긴급 체포하고 영장을 청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그럼 합당하다고 야당이 그러면서 그때 수사한 내용을 전부 언론에 공개했을 때 그걸 합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절차 때문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절차가 맞다 안 맞다. 근데 이게 잠깐만요. 예. 오죽했으면은 그 팀장이 윤 팀장이 그렇게 했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요. 처음에 말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또 이번에 윤 팀장 이 국정원 수사할 때 원세훈 국정원장을 구속 수사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네. 근데 황교안 본부장 그걸 막았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죠. 그래서 황교안 법무장관이 결국은 못 시켜갖고 불구속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절차들을 올렸는데 위에서 찍어 내린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걸만 봤어도 말입니다. 위에서 어떤 뭐가 있다고 보니까 이 자, 양반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그게 보세요. 절차에 맞나 그렇죠. 이렇게 보세요. 23만여 건의 댓글을 추적했는데 이게 언제부터냐면 2011년 12월부터 시작된 국정원의 심리 전단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수사 결과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야 이거는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는 관계없어라고 판단할 겁니다. 우리도 판단을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데. 판단들의 근거가 뭐죠? 근거 있죠. 뭡니까? 보세요. 이 23만여 건 중에서 통진당이 발표한 겁니다. 네. 예? 이 중에 10%가 통진당 거다. 통진당 주장을 그대로 믿는 겁니까? 지금? 통진당이 그 당시에 이거를? 이 자료를 어디서 받았냐? 검찰에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통진당이 검찰에서 받는 걸 그대로 그러니까 소개하는 검찰이 겁니까? 이게 누구냐면 이게 바로 그 윤 검사가 수사 결과를 흘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위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지금 현재 선거법 위반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죠. 그런 걸 가지고 굳이
그래? 굳이 절차를 어겨가면서 밖으로 터뜨려 버리면 바로 그게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예? 지금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은 윤 검사가, 윤석열 검사가 노리는 그 수에 그대로 지금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반대로 그러면 여기는 지금 법무부가 노리는 수를 그대로 법무부가 뭘 노립니까? 아니, 지금 그런 검사이에요. 얘기죠. 검사가 아니죠. 1,900명이 있는데 이 검사의 성향에는 통진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성향의 검사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검찰 조직의 그 검사 개인의 정치 성향을 억누르면서 그 부분이 원칙으로 가게 하는 부분은 지금의 집행부, 즉 법무부나 네.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이나 검찰총장이나 이런 지금 뭐 총장 대행이 있지만 이런 라인이 다소 못마땅하더라도 지킬 절차는 지켜가면서요. 그 절차가 지키지 않았을 때 어차피 본인이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다 기자회견을 해서 자기가 소신 있게 앞에 나서서 해볼 만큼 근거를 오히려 하고 마련해야 된다. 그거 안 해준다. 그렇죠. 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지키고 그게 곤란했을 때 자기가 정의감이 있다면 진정으로 자기 얼굴을 드러낸 채 해야죠. 이게 뭡니까 도둑처럼.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그 사기로 하지 마시고 저는 오히려 지금 윤석열 팀장이 이대로 그냥 그냥 그만두라고 하니까는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어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물러설지 아니면 다른 리액션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항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만큼은 국민들 앞에 저는 밝힐 의무가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는 또다시 정치 논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여야 논쟁을 가버리면요. 제도도 이상 토론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누구를 지지하면은 여당 편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야당 편이라고 그러고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싸움이 아니거든요. 최동욱을 지키자고 할 때는 검사 동일체를 해서 검사들이 전부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그러다가 예. 지금 뭡니까? 이런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는 검사가 조직하고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인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저는 앞으로 네. 검사들 중에서 이거 제대로 수사할 검사 없다고 봐요. 검찰총장도 이것 때문에 날아갔고 그 특별수사팀 윤 팀장 날아갔는데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자기 돈 못 날아가는데. 그게 아니죠. 검찰총장이나 윤 팀장이나 그 호위무사 1호 그 양반들이나 다 같이 같은 정치 성향을 가지고 지금까지 움직여 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꾸 찍어내기 하는데 솔직히 지금 와서 대한민국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 찍어내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는 생각들도 할 겁니다. 지금 이 윤석열 검사 하는 거 보면은 그야말로 검찰 내에서의 쿠데타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 거냐 이거죠. 역대 검찰 역사상 이런 사건은 처음입니다. 검찰총장의 혼외 경사부터 시작해서. 이어서 이야기 그죠? 초점을 조금만 좀 전환을 하겠습니다. 지금 통진당 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좀 다른 문제지만요. 통진당 해산 문제, 뭐 여야 간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한쪽에선 이석기 내라는 뭐 사건과 좀 별개로 다뤄야 한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지금 통진당 해산 전망 이걸 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저기 독일에서 51년도에 그 해산 청구가 공산당에 대해서 공산당. 됐어요. 예, 예. 그래서 56년에 공산당 5년 만에 해산이 청구됐습니다. 네. 52년에는 나치당을 부활시키려다가 그 5개월 만에 나치당이 해산이 됐습니다. 독일에서 그 이 정당 해산에 대한 사례도 있고 터키에도 있습니다. 그때 독일에서 그 이 공산당 해산에 관한 부분은 소비에트 시 그 이 행명 체제를 독일 사회에 심으려고 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 해산 청구가 되었고 해산이 예. 됐어요. 이석기 그 이 집단의 아로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이 네. 그것이 이제 통진당의 전체 반응이냐 아니냐. 물론 의원 3명이 있었죠. 또 통진당의 다수의 보좌관과 당직자들 대부분이 통진당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통진당의 입장과 이 적합된다면 해산 청구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뭐 외국의 법리적인 사례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2004년부터 이 헌재가 이 정당 해산에 대해서 이미 사례를 충분히 연구해 왔다라고 그 국감에서 답변을 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이번 기회에 청구는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청구는요. 그다음에 예. 청구가 되고 난 뒤에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논쟁과 심의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런 과정들이 또 이 한국의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해산 청구를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 이런저런 시비를 걸 부분은 아니고 본인들이 자초해서 그 이 통진당 자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부 뭐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에 대해서 정부가 이게 이제 지금 법무부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정부가 나서서 정당 해산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부담되는 대목이죠. 사실은 부담되는 대목인데. 옳은 일을 하는데 부담이 무슨 상관입니까? 정부가
정부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국가를 부담되는 위해서 거죠. 이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그런 정당이 됐는데. 부담이 된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이석기 의원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석기 의원은 의원이고 네. 지금 당하고는 다른 거죠. 예. 그 당에 한 명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을 전체를 해산한다는 건 아닌 거죠. 통진당 자체가 이석기 의원하고 같은 그러니까 정치적 노선을 갖고 있는 거 그렇게 아닙니까? 주장하는 거니까 하는 거고 그 지금 통진당에 갖고 있는 정당의 강령이 있고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의 얼굴이지 이석기 의원의 행보는 개인적인 행보인 거죠.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를 따져볼 일이고 또 하나가 지금 통합진보당 안에는 이석기 의원의 노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석기 의원 노선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석기 의원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도 많아요. 당원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거를 뭉뚱그려 가지고 당신들은 전부 다 이석기 편이니까 이 정당은 해산돼야 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부로서 부담되는 대목이죠. 물론 이거는 법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여야가 이 논의할 때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통진당 왜냐하면 대표가 지금 이석기 의원을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이니까 당연히 변호할 수 있는 거죠. 대표인데요. 아, 당 그러니까 그거는 대표가. 당 그럴 대표가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 남편하고 같이. 그럴 수 있습니까? 봐보세요. 지금 통합진보당의 지도부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당 지도부와 그다음에 당의 당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볼 때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을 진짜 당의 주인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인정하시죠? 모르겠는데요. 왜 모르시죠? 그렇다고 하면은 잘 이 모르겠어요. 예. 정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해야지 그게 사실상 사적인 정당이냐라고 얘기하면은 이석기 의원 자체가 진짜 당의 방향이기 때문에 같이 이끌 수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범죄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법무부가 법의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모인 데인데 이석기 의원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통진당의 당헌, 당규, 강령과 통진당 의원들이 중에 네.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연루된 부분들 또 통진당 의원들이 국회 표결에서 예를 들어서 전번에 북에 대한 규탄 결의안 북핵 문제 네. 이런 부분에서 이 움직였던 것들 그리고 또 130명 아로에 참석한 통진당의 당직자들의 리스트 이런 부분까지 해서 그 130명이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통진당이 지금 몇 명입니까? 통진당 의원이 6명밖에 더 됩니까? 그중에 3명 절반이 여기 참석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리고 또 거기에 중요한 당직자가 수십 명이고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이 표가 만들어져서 네. 선고를 하겠죠. 그 이석기 의원 때문에 그러진 않을 그러니까 거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 헌법에 있는 정당 해산의 사유가 된다.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 그럼 당연히 없애야 되는 거죠. 거의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그걸 누가 옹호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야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석기 문제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것 같은데 방금 황 수장님 말씀 그것 때문에 당을 해산시켰다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민주주의 네. 사회에서.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라면 뭐 공산당 주당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일본처럼. 근데 우리는 이북하고 지금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네. 그건 이해한단 말입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일본 공산당은 일본 체제를 뒤집자고 아니, 안 그러니까 하고.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모여서 이 전쟁이 났을 때 저쪽에 협조해서 제가 우리가 그걸 뭔가를 제가 파괴하겠다 왜 이런 이렇게 말하는지 아시지 그런 부분이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일본 공산당하고 차이가 그러니까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데 그거를 그렇게 곡해하시면 안 되죠. 곡해가 아니고.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통진당이 정당 이념이 있고 정책이 있고 강령이 있습니다. 그럼 네. 거기에 따라 맞춰서 하면 돼요. 또 애국가도 안 부르고. 통진당을 총선에서 뽑아준 국민들이 있습니다. 뭐 6명밖에 안 된다 그러지. 어쨌든 꼭 비례대표를 뽑아준 국민들이 있어요. 근데 예. 그런 국민들한테 의견도 묻지 않고 나라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산해라 이거는 아, 정당 예산에 아닌 국민들한테 거죠. 의견을 물어서 정당 예산을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국가의 국민들이 위임을 한 게 국가 아닙니까? 국가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국민들한테 다 물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기 국민들을 여기서요 위해서 하죠. 우리가 네.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뭐 저쪽에 앉아 계신 두 분이 아마 그런 입장일 텐데 친노 쪽을 대변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애를 쓰시는 그런 시기예요 지금. 저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빼주세요.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작은 주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논의했던 이런 이야기들과 이런 예. 동영상들이 예. 이제 앞으로는 완전히 역사적 기록물로 남아서 30년, 50년 나중에 우리 후세들이 보면 이 영상 다 남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주제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김희경 앵커께서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네. 다 남습니다. 네. 우리가 역사 앞에서 지금 한번 이 사건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제가 하고 싶은 잠깐만. 말인데. 지금 현재 종북 세력을 국회로 집어넣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주당에 그것도 친노 세력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는 캠페인을 한 것에서 머물지 않고 지하 조직을 만들고 대한민국에 변란이 나면은 적의 편에 서는 준비까지 해가고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사사건건이 작은 미주알 고절 절차를 따지면서 이야기한다면 후세가 우리에게 굉장한 비난을 할 겁니다. 그죠?
좋은 그래도- 나라,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물려주기를 그래서 이석기 의원이 잘해야 될 구속됐지 거니까.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럼 이석기 그 의원 아로로 구속이 수사를 하고 아니죠. 있고. 그러니까 그럼 이 통신당 자체도 통신당이 문제죠. 모두가 이석기 의원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거 증거 한번 대보세요. 왜 그렇게 증거 한번 생각하십니까? 대보세요. 아니 그 내부에서 밖에 지금 플래카드 걸린 게 뭐가 있습니까?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석기 의원에 비판이 많아요. 전 몰라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그래서 없어요. 민노당이 반반 나눠서 분열된 지난번에 거고요. 갈라질 때 갈 사람 얼추 다 가고 남은 사람 중에도 또 저런 정도 심각했냐 하는 사람은 네. 있겠지만은 주류는 현재 그 이석기 의원에 동조하는 사람이 주류다라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 이제 재판 중이니까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문제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요, 정당 해석 문제는 이제 뭐 다 동의하실 겁니다. 법리 해석이 좀 맡기고. 네. 그런데 이석기 의원 하나를 봤을 때 지금 여야 이거는 의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일부 의견 당연히 있을 테지만 지금 세비 지급 중단 또 정보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빼앗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이거는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물론 재판은 진행 이것도 중입니다만. 저는요. 저도 네. 이석기 의원 옹호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게 옹호하잖아요. 그러나 이석기 의원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A라고 하는 의원이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석기 북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이 끝나지 않는 동안에는 절차. 국회의원으로 있어주는 것이 옳다고 봐요. 왜? 그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의 성숙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뭐 6개월 내에 3년까지 다 끝내도록 오랫동안 하면은 부담되니까 국민이 차가 나니까 그것도 절차 어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법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절차를,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우리가 작은 거 하나까지도 지켜주는 것 자체의 고민을 할 때지 이 도덕적으로 파렴치 의원이다. 당장 쫓아내자 해가지고 여야가 뭉쳐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본인을 억울하다고 얘기하면서 불구하고 밀어내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가야 할 지향해야 할 제가 선제적인 정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처음에 제명을 하자다가 네. 제명은 지금 법에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제명을 하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 여러 번 했어요. 직무정지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냥 막 직무정지를 하는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이라든지 헌법에 위배되는 이런 부분이나 파렴치한 뇌물을 받았다라고 해서 기소를 돼서 이제 구속된 사람에 한해서 이 사람에 대한 세비나 그 국회의원의 그 보좌관에 대한 세비 또 이 자료 청구권을 제한하자.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무죄로 판명되어서 나오게 되면 밀렸던 세비를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죠. 그래서 이건 직무 정지를 일시적으로 시켰다가 유죄면 네. 정지시켰을 때부터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이 사람이 나중에 무죄가 됐을 때는 그간의 기간권을 다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이석기 의원의 보좌관들이 아직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자료를 요청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활동을 직무 정지했다. 만약에 떳떳하다면 나중에 다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이 매사를 다 이렇게 적용하자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항목만 정해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법률과 헌법에 심각한 위해 사범의 혐의로 이런 국회의원이 거의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안이 여야가 만들어졌으니까 36년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압제했던 일본은 외침을 받은 적이 없죠. 그죠? 오히려 자기들이 외침을 했죠. 그리고 나서 패망했습니다. 우리가 1950년에 지금부터 63년 전에 엄청난 전쟁을 입었고 전쟁의 참화를 입었고 예. 그리고 나서부터 대한민국은 국방력 증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와 일본과의 국방력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동안 뭐 했죠? 일본은 지금 자유권 행사 추진하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그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절차 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이석기 저 사건은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해하는, 그죠?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국회 입법부 안에 저런 조직이 들어와 있다는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절차를 따지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참 답답합니다. 그죠? 근데 이석기 의원을 옹호하는 사람 아마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가 옹호를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의 잘못은 잘못대로 가고 우리가 재판을 하는 이유를 봐요. 왜 재판을 하냐? 검찰의 주장과 이석기 의원의 주장이 달라요. 이석기 의원은 자기는 지금도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판사가 제대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나서 어떻게 하자. 충분히 시간이 있다. 뭐가 급해서 그렇게 하냐.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 아니된 굴뚝에 연기 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말한 테이프도 있고 야당조차도 규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는 과정이고 이 과정이 앞으로 2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석기 의원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중단시켜서요. 나중에 본인이 맞다 그러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도 될 것이고 이 밀렸던 세비들도 다 지급되기 때문에 네.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부당합니까? 지금 뭐 야당에서 본인이 자초한 거죠. 누가 이렇게 하라 했어요. 야당도 그 부분만큼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나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새누리당에서 안건을 제기할 때는 몇 가지 내용만 빼면은 이를테면은 뭐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문 같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이런 것을 논외로 하고 1심에서 기소가 된다든지 네. 구속이 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 같은 경우는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야당의 생각이에요. 야당이 공감한다고 하면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석기 의원이든 다음에 A라고 하는 의원이든 간에 그 시대에 휘말려서 어떤 문제가 일으켰을 경우에 이것을 풀어나가는 과정 자체가 이제는 아주 성숙해야 된다. 그건 맞죠. 라고 하는데 뭐 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원론적으로 그렇다면, 맞는데 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그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주제 윤 검사의 이야기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는요 굉장히 그 우리의 민주주의나 절차에 관한 인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낮았죠. 지금보다 수준이. 그때는 이제 북한의 이 공격도 굉장히 강해가지고 많은 참화를 입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공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간첩도 아닌데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간첩으로 몰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사건들이 꽤 많았죠. 그것을 그동안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통렬한 반성을 거쳐서 지금 대한민국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검사가 하는 걸 보면은요, 꼭 그 반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고리 두 개만 딱 걸어가지고 마치 이것을 그 대선 관련한 댓글로 근데 이 기자님, 윤석열이 공작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이제. 넘는 다시 또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지금 이것까지. 지금 우리가 딴 얘기를 하고 그죠? 있으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네. 윤석열 검사 사건도 그렇고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이 사건도 그렇고 친노 입장에서는 자꾸 이거를 막으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최동욱 검사의 뭐 전 여인 또는 혼외 여인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지금 친노들은요 자꾸 이거 피한다고 하지만 이제 이미 역사의 물길은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3년 이제 가석방, 이석기 의원의 가석방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에는 또 이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그렇다면 이 책임은 또 누구한테? 당연히 져야죠. 지금 친노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의원한테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 사람은. 그거는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예. 가석방 하는데 문재인 의원이 이석기 의원이 여기 있네 석방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거 왜 비슷한 일이 하시는지 있어요. 왜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직접 요청한 법무부가 사건이 있어요. 올려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이석기 의원이 뭐 이렇게 해도 알고 문재인 의원 당시 노무현 대통령 이래서 이거 했던 그 너무 끼워 맞추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사실은 지금 이렇게 갈라서 앉아 있지만은 다 우리가 상식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보는 눈만 다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계속 아까 우리 이 기자님도 성숙한 사회 절차 예.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부합되는 그 눈만 다를 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다르게 말씀하실 테지만은 안 해요. 이석기 원론은 맞는데. 이석기 의원의 가석방 문제는 이걸 가지고 문재인 의원이 책임져야 된다. 이거는 너무 그 운동권이 아니시라 그런데 옛날에 2003년 네. 전으로 해서 양심시도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구치소 앞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사회적인 핫 이슈였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대변인을 하는 분도 그 당시에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계셨습니다. 본인은 그래서 이 부정했죠. 문제를 이 진보 정권이라는 노무현 정권이 이석기를 석방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청원과 탄원도 굉장히 올라갔고요. 네. 이 노무현 정권의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씨로 하여금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를 지금 강경실 당시에 법무부 장관과 장관이었죠. 둘이서 이 문제를 놓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고 강경실 씨는 반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명단들 막 이 리스트에 쭉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을 다 할 거냐 말 거냐 논의된 게 아니라 이석기를 특정해서 논의가 많이 됐다라는 거는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지나갔으니까 그걸 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은 사과라도 한번 하는 것이 왜 종북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으로 구속이 되어서 형을 이렇게 살다가 가석방이 되어서 그 다음에 또 다음은 8.15예요.
이제는 완전히 그냥 사면 복권까지 돼버립니다. 그러므로써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생기면서 네. 당의 핵심으로 들어간 거죠. 좀 더 신중하고 아주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 이 그 문제에 무렵에 대해서 3,538명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석방된 봅니다. 겁니다. 국가 이제 보안법이라든지 관련된 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역대 정부에서도 사면복권을 많이 해왔었죠. 사면복권이라고 해왔는데 근데 간첩들을 이렇게 풀어주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그 당시에 이석기 의원이 확실한 간첩이었다. 이 사람은 석방을 해주면 다음에 국회의원이 당선돼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로 RO를 만드는 이런 거 정도를 예상을 하지는 못했을 것 이 부분이 아닙니까? 문제가 그런 건 있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건 우리 그거는 일부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정부 쪽에서는 그냥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미륵당의 핵심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게 특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은 80% 이상을 살아야 가석방이 되는데 50%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하에서 이 가석방이 되고 그 다음에 사면복권이 동시에 된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그 3명 중에 1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찍어서 특권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지나간 뒤에 뭐 이걸 어떻게 근데 하겠습니까? 이석기 의원이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게 어느 정부입니까? 정도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정부 어느 정부에서 구속이 됐습니까? DJ 때 구속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새누리당이나 보수에서 항상 DJ 정권 또 노무현 정권을 뭐 종북이니 친북이니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석기 의원을 풀어준 것도 그런 식으로 풀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렇다면 그 간첩을 구속을 왜 시켰겠어요? 구속 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구속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잠수정을 건져냈더니 거기 죽어있던 공작원 수첩에 이석기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습니까? 김동식 네. 사건이죠? 아니요. 그 이후. 그 이후인가요? 김동식은 알겠습니다. 95년이고. 네, 네, 네 분의 말씀 아주 흥미로운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